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성장률, 경제 전망, 역전세, 깡통 정세에 대한 IMF, KDI, 한국은행 통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1. IMF 세계 경제 전망. 2. IMF 한국 경제 전망. 3. KDI 2024년 경제 전망. 4. 한국, 미국 금리 격차. 5. 한국은행 깡통, 역전세 비중 증가. 6. 부동산 경매 시장 전망. IMF 세계 경제 전망. IMF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사태 진정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 감소와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관광산업 회복 등을 긍정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성장세에 주목했으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전망했는데 이 수치는 정부, 한국은행, OECD 전망치와 유사합니다. 중국은 5.2%, 인도는 6.1%를 예측해 불어온 대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아 긴축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권합니다. IMF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정부 2024년 경제성장 전망이 가장 높은데 2.4% 성장률을 예측하나 한국은행, KDI, IMF 등은 2.2% 성장률을 예측한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로 예측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 및 회복 장애 요인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 지체로 인한 IT 제품 교체 주기의 연장을 주목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산업연구원 성장률과 동일하게 2%를 제시하며 그 요인으로 과다 기업부채, 국제에너지 식량가격 충격,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경기 하방 요인, 반도체 경기 회복, 애로가 지속된다면 1%대 경제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 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KDI 2024년 경제 전망.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된다 합니다. 그러나 제시하는 경제 성장률 수치는 2%대에 불과합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 수치 합계로 3천조 규모가 거론됩니다. 3천억이 아닙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말기 IMF 사태는 외화 250억 달러 때문이었다는 기억이 엊그제 같고 파산한 은행원들 피눈물 흘리는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저금리가 지속될 줄 알고 대출받은 경제주체, 개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기업 등이 고금리로 흐름이 바뀌면서 부담하게 된 이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고 남은 돈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계층에 소비 여력이 있겠습니까? 소비 여력은 대다수가 사막화되어 가는데 고금리 이자를 받는 금융권이 일시 횡재에 가까운 순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옹달샘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활성화돼야 할 경제주체의 희생으로는 지적될 수 없습니다. PF 위기 트리거라는 기사들이 거론되는데 PF가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면 현재는 보이지 않으나 조금 있다 진행되면 담보가치가 보인다는 외상담보 대출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각 경제 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할 때, 그리고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계획만 발표해도 공급 물량이 다 분양되는 경기가 지속되리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과다 이자 부담으로 소비 경제가 위축되어 기업 생산 제품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위기론이 IMF 사태 못지않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 미국 금리 격차. 보수적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2022년 초부터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인상돼 현재 한국보다 거의 2% 금리 차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급상승하게 된 배경의 요인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과 벌어진 금리 격차가 해소되고 저금리 시대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PF 부실 규모가 제2금융권 중심으로 133조 규모라 합니다. 경제위기의 트리거, 뇌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만기와 이자 납기 연장 등 임시 대책으로 대응해 그 한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과연 사기만 하면, 분양받기만 하면 돈 되고 돈 버는 그런 경제 상태인지 의문을 가져보시고, 나아가 미분양 물량, 매도 물량 증가, PF 위기 등 용어 검색을 해보면서 현재와 다가올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시절 고금리 전환을 예측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변동금리가 급상승할 때의 위험을 알리면서 강력히 영끌 사태의 경종을 울렸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변동금리는 막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깡통 역전세 비중 증가.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때 소유자가 보유하고 대기하던 그런 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전세 입주자 구하는데 애로가 없어 서로 적정한 시기에 맞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선순환이 막힌 겁니다. 소유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깡통 전세는 보통 부동산 시세의 80% 수준인 전세금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데이터 전망을 한국은행이 통계로 제시하겠습니까? 반환점, 변곡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알아듣고 경계하라는 경고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2%, 6만 가구이던 깡통 역전세가 2023년 8%, 16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의 주택 임대차 등기, 전세금 대입연 제한, 주택도시 보증공사, 신청 경매건 중 하염없이 유찰되는 물건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한다는 걸 한국은행 통계가 대변합니다. 전세금 회수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 받을 길도 막막한데 감정가 대비 2에서 3% 수준까지 10여회 유찰되는 기간이 1년 넘는데 제도적으로 부동산 관리를 통한 지연보상금 회수라도 궁여지책으로 시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시장 전망. 저금리 시절 중개사들이 매물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건 모습 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일반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매물이 귀해 매도자 주도시장이 형성돼 주거용 시설 중 특히 아파트는 일반 매물로 구경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감당 가능한 이자 부담 상태에서 공급, 수요 측 모두 끝없이 부동산 시세가 오를 거라는 예측에 동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반전되었습니다. 최근 경매시장 매물 쏟아져 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감정가를 상회하던 강남 아파트 낙찰가율이 한 번 유찰되고 80% 이하에 낙찰되는 사례가 다수. 일반 경매 매물은 6%, 아파트 매물 12% 증가 등의 기사를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로 변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소비 경제가 살아나고 국제적으로 무역 격차가 감소되면서 수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매스컴 기사가 여기저기 보이고, 특히 미국 금리가 하락 반전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도 국내 금리에 연동하며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상회한다는 전문가 예상이 대세를 이루는 시점에 국내 부동산 외상대출인 PF 위기 소멸, 부동산 미분양 물량 급속히 소진 등의 기사 내지 전문가 예측이 반전하는 조건이 쉽게 충족되겠습니까? 불행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환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긍정 신호를 보내오기까지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매 시장 데이터는 경매 개시 후 배당 종기를 거쳐 1차 기일이 잡히기까지 5에서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매 매물 증가는 이미 5, 6개월 전에 시작된 겁니다. 바람직한 상태는 대한민국 경제 주체가 다 자기 위치에서 제굿이라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시기가 현재 경제 여건이 급변해 단시일 내에 오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매 시장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경사TV는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예리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는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